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국팩의 중에서 이제 리스 하겠습니다. 리스는 1116호고요. 리스는 기존에 최근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201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준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론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1116호 기준서는 목적, 적용 범위, 인식 면제, 리스를 식사람, 리스 기간, 리스 이용자, 제공자, 판매 후 리스 거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리스 기준서하고 16호 바뀐 부분은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15호도 보면 15호 이제 수익 인식 기준인데, 15호도 고객과의 계약에서 이제 수익 인식하는 건데, 사례 기준서 뒷부분 보면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리스도 기준서를 보면 뒷부분 쪽에 있는 실무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스는 저도 이제 리스 프로젝트를 이제 19년하고 이제 올해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스는 이게 기준서가 많이 바뀌어서 회사들이 이제 처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외부에 이제 용역을 줘서 결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란 무엇이냐면, 리스란 우리가 대가 곤란해서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식별되는 자산이죠.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을 인식하면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통제권. 그 이제 통제권이 있어야 내 건데,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을 내 거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권리. 또 어떤 개념을 자산을 내가 언제든지 처분할 수가 있어요. 처분. 이 두 개가 이제 자산의 특징입니다. 근데 리스는 사용권을 우리가 이제 실제 자산 주인한테 사용권을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사오는 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그 자산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리스입니다. 그래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특정 자산을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 리스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주변에 쓰는 게 이제 차량 리스하고 이제 정수기 리스도 많죠. 종전 리스 회계 모형은 리스 이용자와 리스 제공자가 리스를 금융 리스 아니면 운용 리스를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들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자산을 B도 이용하고 C도 이제 이용할 때 어떤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쪽은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하고 이쪽은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운용 리스는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거예요. 리스 부채. 근데 얘는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얘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얘는 부채 비율이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럼 리스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차입 이자로 올라가고 이자 비용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재무제표가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건데도 회사들이 운용 리스 쪽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바꾸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금융 리스나 운용 리스나 약간의 이제 계약 내용만 다를 뿐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리스 거래를 항상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운용 리스는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특히 이제 종전무효 리스 이용자가 운용리스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6호는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게끔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리스하고 금융리스나 똑같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라고 바뀐 게 1116호입니다. 그럴 때 1116호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회계처리가 바뀐 거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큰 거고 19년도인가에 2차 회계사 문제에 왜 바꿨냐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 리스에 생기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를 해서 기준서를 변경한 겁니다. 근데 실무상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실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금융리스, 운용리스 실제 이제 이 기준서 저희 리스라는 게 대부분 캐피탈, 리스 캐피탈 회사에서 이제 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금융리스면은 그런 스케줄표를 이쪽 회사에서 줍니다. 이쪽 회사에서 리스 제공자하는 쪽에서 스케줄표를 줘서 내 리스 사용권 자산이 얼마인지, 리스 부채가 얼마인지를 그냥 준 자료 가지고 그대로 이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신기준서에서는 실제 이 사람들한테는 금융리스가 아닌데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랑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이 리스 이용자가 이제는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이 얼마고 리스 부채가 얼마고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직접 산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리스 회계 처리가 쉬운 게 아니라서 이게 지금 큰 회사들 외에는 이렇게 잘 못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리스 기준서를 위해서 업무 부담이 실무에서 업무 부담이 되게 심해졌고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커싱 둬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판매후 리스라든지 제조자하고 판매자의 리스는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그거는 뭐 큰 이슈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후 리스하고 이제 우리가 제조자의 리스 이 부분은 특수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고 리스 이용자는 많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차량을 리스한 거는 기존에는 운용리스로 처리해서 부채를 안 잡았는데 16호 들어오면서 우리가 차량 같은 것도 또 사용권 자산을 인식해서 사용권 자산하고 부채를 잡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리스 회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거는 또 이슈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들이 이제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회사들이 할 때는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합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우리 기준서를 보면 계약서에 있는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가 얼마만큼 임대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연장 선택권 뭐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 처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16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변경된 내용은 리스 이용자는 이제 모두 금융하고 운용 리스를 따지지 않고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합니다. 일부 예외는 뒷부분 나오겠지만 소액 리스하고 단기 리스는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할 필요 없잖아. 소액이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게 우리가 회계라는 게 중요성 원칙에서 하는 것 때문에
소액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소액이 얼마냐? 이런 이슈가 있겠죠. 소액이 얼마냐? 단기 리스는 12개월. 우리가 기본적으로 12개월로 쪼갭니다. 12개월로 쪼갠다는 거는 12개월 이내에 다 비용 처리하게 되니까 굳이 이제 자산하고 비용하고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리스와 소액 리스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리스 관련해서 이제 상세한 지침 제공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존보다 좀 더 상세하게 됐고, 이건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구성 요소를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로 규정을 명확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리스류에 대해서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라는 개념이 없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 임대차 할 때, 건물 임대차 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임차료가 있고 관리비 부분이 있어요. 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임차료가 아니잖아요. 관리비는 이게 우리가 전기라든지 수도 이쪽에 나오는 거고, 또 임차료는 우리가 특정 자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임차료가 리스 요소고 관리비가 비리스 요소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이 비리스 요소도 리스 요소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무 적용법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리스료의 범위 변경을 했습니다. 지수나 유월 관련 변동 리스료, 잔용가치 관련 리스료. 이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 리스 부치 대측정, 리스 변경 행위 처리 상세 지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피탈 회사들이 뭔가 변경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리스 이용자들한테 줘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되게 편했는데, 지금 16호 신 기준은 그게 아니라 운용 리스에 대해서 모든 상권 자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 계약이 어떻게 변경됐다면 자체적으로 회사들이 리스 이용자 자체적으로 그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세한 규정을 지침하게 된 겁니다. 판매와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변경이 됐고, 이거 변경된 이유는 우리 이제 IFRS 15호 수익인식 기준,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이 들어와서 바뀐 겁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리스는 요게는 제외하고 우리가 리스 계약 상권 대가를 주고 상권을 일정 기간 통제할 수 있는 걸 계약에선 적용하는 겁니다. 제외하는 거는 강물, 석유, 이제 천연자원 쪽 탐사하기 위한 거, 네, 농림원, 그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요것들은 이제 특정 사업이죠.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잘 만나기 어려우실 거고, 4번 같은 리스 제공자 부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센스, 요거는 15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적재산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그것도 약간 상권이잖아. 상권인데 15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38호 무형자산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센싱 계약에 따라 영업필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약간 비슷한 성격이잖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쪽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실무에서도 이제 간혹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는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단위별로 회계 처리하는 게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간편번으로 특성이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크기와 구성원을 반영하는 추정치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하나씩 하는 건데, 이제 묶음 단위로도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보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게 뭐에 걸리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리스가 현재 가치로 이제 상권 자산을 하게 됩니다. 상권 자산을 현재 가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가치를 하게 되려면 당연히 이제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할인율이 필요하면 우리 시중에 이제 할인율이 많잖아요. 어떤 할인율을 쓸 거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우리가 단기 2년짜리 뭐 채권하고 3년짜리 채권하고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도 우리가 이제 3년짜리 리스다. 그러면 우리가 3년 채권물을 벤치마킹해서 벤치마크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고, 리스 기간이 5년이다. 그럼 5년물짜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리스 계약별로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포트폴리오 하면 그 평균적인 리스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 평균적인 리스 기간을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 단위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별로 할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리스 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상권자산 리스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단기 리스하고 소액 기초 리스 자산. 단기 리스는 12개월하고 이제 기준서에 있는데, 소액 리스는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 기준서 보면 이제 결론 도출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결론 도출 근거에 그 5,000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000불.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명확하게 기준서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기 리스 인시 면제는 우리나라 12개월 이내.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유형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 세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 선택권이 있는 거는 우리가 단기 리스로 보지 않는다. 왜냐면 매수 선택권 왜 보지 않냐면, 매수 선택권은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자산을 사서 계속 이용한다는 거잖아. 계속 이용하니까 이 자체가 12개월이 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선택권에 있는 거는 그 우리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게 이제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 소액 기초자산 리스 인시 면제는 우리가 절대적 기준 평가를 한다. 네, 중요성 기준과는 별개다. 절대적으로 한다. 절대적.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가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절대적 기준을 한다. 왜냐면 어떤 회사는 A라는 회사가 얘를 빌릴 때 얘는 그 소액, B는 얘는 그 소액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소액이면 모든 회사 소액, 얘가 소액이 아닌 건 모든 회사 소액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가는 거고, 전대 리스 계약에서 상위 리스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사전 리스를 식별하는 겁니다. 리스를 식별하는 시기는 약정 시점에 하는 겁니다. 약정 시점에 리스가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계약서에 리스라고 있으면 리스 계약이죠. 그 다음에 리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우리가 이제 19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실제 그 대기업들은, 큰 회사들은 2017년, 2018년에 그 리스 프로젝트를 좀 했습니다. 왜 했냐면 이 계약서를 한번 쭉 봐야 되거든요. 임대차 관련된 우리가 이제 빌리는 거에 대해서 리스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가 안 붙은 계약서를 쭉 한번 그 검토를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계약을 해서 계약서 내용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이제 리스 우리 코드 따가지고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리스라는 명칭이 이제 계약서에 없어도 리스가 포함됐는지 성격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고, 대가와 교환해서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별되는 자산이 있어야지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식별되는 자산이 없으면 내가 뭘 통제하는지 모르니까 식별되는 자산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통제권. 사용통제권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항상 특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에요. 계약 기간 내내 그 통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 의미가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객은 어떤 자산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되어 식별되는 경우가 이제 좋겠지만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지문 문제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은 그 밑줄 친 게 이제 기출 문제에 나온 건데, 16호는 19년도에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아직 기출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그 지문을 줄 친 겁니다.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뭐냐면 공급자가 대체할 실질적인 권리,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 이용자가. 그러면 얘는 리스가 아닌 거죠. 사용권이 제가 이제 특정돼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통제권이란 어떤 거냐, 어떤 걸 말하냐면, 사용통제권이라는 건 이게 이제 회계에서 많이 나오는 경제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 효익이 있는 거죠. 이 자산을, 특정 자산을 내가 통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효익을 내가 다 가질 때 사용통제권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기간 내내라는 게 특정 시점 아닙니다. 특정 시점 아니고 쭉 행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사용기간 내내.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기간 내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